안녕하세요. 지방시 양과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40대 이상 나이가 듦에 따라서 소화력이 떨어지시는 분들, 평소 소화가 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변비나 설사가 잦으신 분들이나 피부질환, 아토피, 비염이 심하신 분들 또는 노화나 암 예방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되는 영상입니다. 여러분 10대에는 철도 씹어서 소화시킨다고 하죠. 20대까지만 해도 소화 기능에 별 이상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40대나 50대 중년이 넘어서면서 소화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위산 분비가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바쁘다 보니까 빨리 먹는 습관이 몸에 배었죠. 회사에서 동료들과 밥을 이렇게 먹으면 앉은 지 10분 만에 다 먹어 치우는데요. 원래는 한 입에 30번씩 씹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해보면 진짜 어렵죠. 압니다. 그게 원래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위산 분비가 줄어든 상태에서 대충 씹어 삼키면 뭐가 문제냐? 여기서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대충 씹어 삼킨 소화가 덜 된 단백질이 대장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러면 단백질이 대장에서 부패하게 돼서 알레르기 원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장암의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소화가 덜 된 채로 대장으로 넘어온 단백질과 지방, 그리고 이 지방 소화를 돕기 위해서 간에서 분비되는 담즙산이 대장에 있는 유해균에 의해서 부패되면서 트리메틸아민, 인돌, 스카돌, 페놀, 활성산소, 암모니아, 유화수소 등등 독소와 발암물질을 생산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변비나 설사, 피부질환, 장염이나 아토피, 노화, 암 등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유해균의 부패작용으로 생성된 독소에 의해서 그 장 표면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상피세포가 손상을 입으면 그 세포 사이의 친밀결합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원래는 이 세포 사이사이로 물질이 이동하지 못하게 이게 꽉 붙어 있거든요. 타이트 정션이라고 하는데 이 세포 사이가 느슨해져서 미세한 틈이 생깁니다. 이걸 장누수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틈새로 소화가 덜 된 단백질이나 지방 조각, 독소, 세균 등이 통과하면서 혈류로 유입되게 되고요. 이러면 간의 해독작용에 부하를 줄 뿐만 아니라 면역세포가 이들 물질을 항원으로 인식해서 면역 반응을 초래하게 됩니다. 쓸데없는데 면역세포가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염증, 알레르기, 자가 면역 질환 등등 이런 것들을 유발하게 되고요. 아마도 붉은 고기가 대장암을 유발한다는 그런 말이 소화가 덜 된 단백질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하루에 100원 정도면 되고요. 소화 기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체지방이나 콜레스테롤 감소, 염증 또는 항산화 기능도 있고요. 혈당 안정 및 인슐린 저항성 개선, 해독작용까지 가질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걸 들으면 내가 왜 지금까지 이걸 안 먹었지? 라고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바로 천년 발효 식초입니다. 식사 전에 식초를 물에 희석해서 한 잔만 마셔주면 위액 분비를 촉진해서 단백질 분해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는요, 소화효소인 펩신과 위산이 섞인 위액이 분비되는데요. 초반에 제가 40대, 50대 중년이 넘어서면 소화 기능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위산 분비력이 저하되기 때문이라고 했죠. 소화는 펩신이라는 단백질 소화효소가 하는데 왜 위산 분비가 감소했다고 소화력이 떨어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위산이 하는 일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위산이 하는 역할 첫 번째, 위에 있는 음식물들이 부패되지 않게 막아줍니다. 위장에서는 단백질이 소화되는 시간 동안에 다른 이제 음식물들도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영양 성분들도 위에 갇히게 되는데요. 그때 부패되지 않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위산 분비력이 떨어지면 위 내에서 부패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생긴 독성 성분이 식도를 넘어오면서 식도에도 손상을 일으킵니다. 쓴물이 넘어오는 듯한 느낌을 자주 받고 음식물만 섭취하면 속이 거북하고 음식이 배에 가득 차서 내려가지 않는 느낌이 들면은 위산 분비 저하를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죠. 그리고 위산의 두 번째 역할,
단백질이 소화되기 위해서는 단백질 소화 효소, 그러니까 펩신이 작용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일단 펩신이라는 단백질 소화 효소는 좀 일반적이지 않게 산도가 매우 강한 pH 2 정도의 산성 환경에서 활성화가 됩니다. 대부분은 중성에서 활성화되거든요. 근데 얘는 특이하게 산성이 매우 강해야 돼요. 이 활성화를 위해서 pH가 낮게 유지되도록 위산이 분비되면서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위산 분비가 잘 되면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작동을 잘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위산의 세 번째 역할, 단백질을 변성시켜서 소화 효소가 쉽게 단백질을 자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아까 첫 번째는 음식물들이 못 썩게 막아주고, 두 번째는 펩신을 활성화시키고, 세 번째는 이 펩신이 단백질을 잘 자를 수 있게 단백질을 변성시켜 주는데요. 어떻게 하냐면요. 예전에 콜라겐 1등 골라드릴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단백질은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진주 목걸이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것이 이제 여러 차례 꼬여가지고 3차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아미노산 종류 중에서 물과 친한 친수성인 아미노산들이 많은 부위는 어떤 단백질의 표면, 바깥 부분에 많이 표현되어 있고요. 물과 안 친한 소수성 아미노산들은 겉으로는 안 보이는 저 안쪽에 그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화효소를 가위라고 하면 가위가 진주 목걸이를 잘게 잘라줘야 되는데 펩신이 자르는 부위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막 아무데나 자르는 게 아니라 20종의 아미노산 중에 페닐알라닌, 트립토판, 그리고 타이로신과 같은 방향성을 가진 아미노산들을 자르게 됩니다. 그런데 3차원적인 구조로 이렇게 막 엉켜있는 단백질의 소수성을 가진 아미노산인 페닐알라닌이나 트립토판인데 저 안쪽에 그게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럼 소화효소가 들어가서 그걸 자르려고 해도 자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조를 변성시켜서 이러한 아미노산들을 밖으로 노출시켜주는 역할을 위산이 하는 것이고요. 이런 변성은 조리 과정, 가열에 의해서도 일어나고 이런 위산과 같은 강한 산성에 의해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날 것보다 익혀먹는 단백질이 소화가 더 잘 되고 흡수도 더 잘 되는 거고요.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우유 단백질보다는 치즈로 만들어진 단백질이 소화가 좀 더 잘 되겠죠. 아무튼 펩신이 단백질 분해하는 소화 작용을 잘하게 위산이 모든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위산 분비력이 떨어지면 진짜 단백질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감소된 위액을 보조해주는 방법, 천연 발효 식초를 물에 희석해서 마셔주는 방법인데요. 그러면 위액 분비도 촉진해주고 위 내의 산성 환경도 더 잘 만들어주면서 천연 발효 식초가 원래 가지고 있는 각종 소화 효소까지 섭취해서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마시는 방법은 엄청 쉬운데요. 물에 10배 정도 희석해서 식전 또는 식사하면서 마시면 됩니다. 원액은 강한 산성이라서 절대 그냥 드시면 안 되고요. 물이 한 100에서 150ml 정도에 식초가 10에서 15ml 들어간다고 치면은 밥숟가락으로 제가 직접 해보니까 계량 스푼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아서 계량 스푼에 15ml를 따라가지고 밥숟가락으로 옮겨봤는데요. 밥숟가락 조금 넘치게 15ml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꼭 15ml 안 맞춰 먹어도 되고 10에서 15ml니까 한 밥숟가락 하나 정도 한 그 머그컵, 반컵 정도의 물에 타서 먹으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식초마다 맛이 다른데요. 지난주에 지방씨 박슈가님이 천연 발효 식초 추천 영상을 올려드렸잖아요. 혹시 뭐 살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영상 보고 구매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영상 더보기란과 댓글 상단 고정에 지난주 영상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선택에 도움을 받으시고요. 거기에 천연 발효 식초 1등을 보시면 사과 식초, 감 식초, 파인애플 식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맛이 다 다르니까 한 번씩 다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세 가지 다 먹어볼 거거든요.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것은 그 영상의 감식초고요. 제가 세 끼는 무리고 두 끼를 이 식초를 섭취한다고 가정했을 때 감식초로 먹으면 하루에 1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슈가님이 올려드린 게 두 개 세트라서 저랑은 사서 한 병씩 나누기로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지인들과 나눠서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과 식초는 이미 예전에 먹어봤고 지금 파인애플 식초를 사서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식초를 이제 사서 나눌 거니까 세 가지를 다 먹어보고 혹시 기회가 생긴다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집에 마트에서 파는 양조식초 있는데 그걸로는 안 되나요?
결론은 됩니다. 산성이니까 위의 분비를 촉진하고 펩신을 활성화시키고 소화가 잘 되게 단백질을 변성시키는 작용에는 도움이 돼요. 하지만 천연 발효 식초에는 몸에 좋은 성분들이 추가로 더 있다는 점에서 이왕 마실 거면 천연 발효 식초를 먹자는 것이고요. 이렇게 식초를 마셨을 때 소화작용 말고도 여러 이로운 작용으로 지방 대사에 도움이 돼서 내장 지방을 더 잘 태우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혈당을 안정화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준다거나 그리고 콜레스테롤 생합성 억제를 해주고 중성지방 배출에도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해동이나 항염증, 항산화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좋은 작용을 그 이상으로 더 많이 하는 것 같고요.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운동하시고 근육통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러한 증상들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그때 한번 마시는 거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초가 몸에 이렇게 좋지만 주의해야 할 분도 계시겠죠. 위상 가다이신 분들이나 위나 식도에 이미 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증상을 완화시킨 후에 섭취를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식초 마시는 것을 이번에 단백질 소화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렸고요. 식사를 하실 때 첫 번째는 단백질이 소화가 덜 된 채로 대장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고기 같은 것은 충분히 씹으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 천연 발효 식초를 같이 드셔서 소화 흡수를 잘 시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식사 메뉴에 딱히 그렇게 고기가 많지 않은데 이 식초를 마셔주진 않고요. 대부분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먹기 전에 주로 마셔주고 있습니다. 또는 너무 많은 과식을 하게 될 때, 그럴 때 마셔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보충제나 소화효소보다 저는 이거 먼저 드셔보시라고 꼭 권해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